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제 또 내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말들 많죠? 예. 근데 이게 좀 인하한 만큼 경제가 살아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쓸 수단은 다 썼다. 이래도 경제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대부분이 걱정들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번엔 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연히 희망도 그래야죠. 가져봅니다. 예.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달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2%입니다. 2%. 예. 이게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2008년 말에 2009년에 그때 썼던 게 이제 2%였었거든요. 금리를 확 낮추고 한번 대응하자. 딱 그때로 돌아간 건데, 왜 내렸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금 경기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최경화 부총리하고 이 정부에서 이 외압을 한 게 아니냐, 압력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국은행도 중립성이 있는 곳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겠죠. 그랬는데 한국은행이 보기에도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살아나니까 또 이 거시지표, 소비지표, 투자지표 다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게다가 또 한국은행의 이 입장을 대변하자면은 지금 물가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여유가 있어서 한 번 더 인하를 했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이 시장과의 하나의 좀 밀당입니다. 기싸움. 그래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도 그렇고 정부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시장 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칼을 쫙 뽑았으면은 뭐라도 이게 썰고 나와야지 되는 건데. 예. 이거를 그냥 다시 칼집에다가 칼을 다시 넣고 그냥 빠질 그럴 속셈이 아니라면은 뭐라도 하나 자르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때 몰아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정책이 강화되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더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도 어저께 금리 인하로서 경기 부양에 가세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느리면 주식시장이 원래 활기를 띠어야 하고, 그죠? 예. 네. 부동산 같은 쪽에도 돈이 좀 돌아야 그렇죠. 되는데, 네. 주식시장만 보면은 어제 오히려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돈 맡겨봤자 지금 2억을 넣었다. 지금 10만 원대입니다. 20만 원도 한 달에 못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거 은행에서의 돈들이 이탈이 시작될 텐데 보통 이렇게 금리라는 그래서 이 돈들이 주식으로 가거나 부동산으로 가거나 그럽니다. 근데 지금 주식 상황은 거의 급락 상황이 왜냐? 유로존 우리 다뤘었죠. 유로존의 그렇죠. 경기 불안 문제가 큽니다. 이미 불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은 아직 위험하다. 그렇다면은 지금 갈 수 있는 데는 부동산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그렇고 그나마 금리 인하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부동산도 좀 나눠볼 게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거는 좀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오피스텔 상가 투자해가지고 월세 받는 쪽 그런 쪽에서 그나마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이다 보고요. 근데 반면에 금리 인하해가지고 역효과, 부작용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가계부채입니다. 이제는 1000조 시도 아니잖아요. 예. 1100조 시대거든요. 가계부채 1100조.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저도 묘한 게 이제 대출금리 이렇게 인하해주면은 이게 헝그리 정신이 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좀 돈 안 들이고 느슨해지죠. 빚 없이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없어져요. 이자도 이렇게 낮은데 지금 힘드니까 그냥 좀만 더 대출 받아서 한 1, 2년 살아보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인 이상. 그래서 가계부채는 지금부터 아마 급속도로 확대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부동산 중에서 이렇게 금리가 낮아버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죠. 그렇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라는 게 목돈 받아서 은행으로 좀 이자 놀이하거나 앞으로 집값이 오를 기대감인데 지금 둘 다 없으니까 이제 반전세 내지 이제 반월세가 되니까 이 집 없는 분들 세입자들의 서름도 커질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도 뭐니 이거 금리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년 후반 혹은 후년이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하고 발맞춰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 1년 내에
어쨌든 경기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려 올려놔야 그나마 미국이 뭐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해도 버틸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효과가 좀 있어야 됩니다. 당위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1년도 안 돼서 시간 선택지 일자리 그리고 여성 고용 활성화 후속 대책을 또 내놨는데 이게 자꾸 내놓는다는 거는 기존의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선택지 일자리 또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여성 고용 활성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계속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실은 이제 국정과제가 고용률 70%입니다. 근데 이거를 맞추려면은 방금 말한 이 두 개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요. 예. 시간 선택지 일자리나 경단녀들이 이제 빨리 고용이 돼야 70%가 맞추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시간 선택지 일자리라는 게 이제 시간만 요 정도 일하고 나서 이렇게 가게 되고 대신 임금은 조금 받고요. 그 대신 고용을 하고 이러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전일 고용을 하고 막 부려먹고 싶고 막 이러는 건데 이 사장 입장에서는 한 4시간 하고 4시간치 월급만 받고 싹 사라지는 이걸 좀 인정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예. 잘 자리가 안 잡힙니다. 또 여성 고용이라는 것도 아직도 좀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연일도 추가 대책을 나왔는데요. 이 핵심 보니까 이제 시간 선택지 근로자들이 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불합리한 처벌 받지 않도록 한다. 또 이거 시간 선택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시간 선택제, 그러니까 일종의 준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 이 사업장에는 임금 지원하겠다.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선택하게 되면 전일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이 보너스 프리미엄들을 막 주는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여성 쪽에서도 이 돌봄 서비스,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 때문에 고용을 못 한다, 일에 못 나간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 돌봄 서비스 개편하겠다. 그다음에 육아휴직한 다음에 복귀할 때 육아하고, 그러니까 애 낳고 나서 다시 복귀하면서 문제들이 실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회사를 간두거나 이러는데 그 육아휴직 복귀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따로 세부적인 프로그램 만들겠다. 그래서 이 시간 선택지 일자리, 그다음에 여성 고용 활성화 두 가지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근데 이게 참 현실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사주들, 기업의 사장들, 오너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호응 안 해주면은 이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겠죠, 효과가. 그렇죠. 그리고 복권 사보신 적 많습니까? 저는 잘 안 합니다. 이게 아주 저도 기분 잘 좋을 안 텐데 하는데.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이 술자리 가보면 소주집에서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 이 선물로 로또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죠? 이게 좀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가격 그렇죠. 괜히 희망이 생기는데. 기뻐지죠, 일주일이. 이 복권 판매로 얻은 수입이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만큼 복권을 사는 사람이 많았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희망을 못 주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 아니겠어요? 정답입니다. 불황일 때 복권 잘 팔린다. 사회에 희망이 없을 때 복권으로 몰린다. 이 전형적인 속설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건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 복권 판매 수입,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조 2,234억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수치였고요. 흐름을 봐도 2010, 2011, 2012년이 계속해서 복권 이 판매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데요. 복권 사업은요, 기획재정부사나 복권위원회라는 곳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서 아마 이런 기획재정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전체 복권 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로또가 한 92%로 가장 많이 팔렸고요. 우리 일각에서 복권 사는 사람 애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준조세 성격으로 정부에다 갖다 대니까. 그래서 이 판매 매출액이 3조 2천억이었고 이 들어가는 경비가 한 1조 9천억이어서 순수익이 1조 3천억이었다. 그래서 우리 로또 사시는 분들이 연간 1조 3천억을 챙겨서 정부 재정에 썼다. 이렇게 기쁘게라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로또를 터진 곳은 역시 이 정부였다. 이런 결론도.
알겠습니다. 희망을 줘야 될 정부가 이게 본인이 희망을 못 주고 로또를 나서 맞았네요. 본인이 로또를 맞으면 안 되는데.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 결국은 정규리그 4연패를 이뤘네요. 그죠? 네. 예. 네. 뭐 최초로 정규리그 4연패.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이 아니라요. 정규 시즌에서만 우승한 게 이제 4년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LG 트윈스전에서 삼성이 나바로 선수가 결승 홈런을 터뜨리면서 5대3으로 승리를 했고요. 예. 남은 한 경기에 상관없이 2위 넥센하고 격차를 1.5게임 차로 벌리면서 정규 시즌 우승 그리고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전에도 그 정규 시즌에서는 삼성이 통합으로 지난 작년까지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를 모두 통합 우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정규 시즌은 한 번 더 우승을 했으니까 만약에 올해 포스트 시즌까지 우승을 한다고 하면 프로 야구 최초로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 모두 합해서 4연패는 최초의 팀이 됩니다. 삼성 하면은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상당히 타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팀 중에서 유일하게 팀 타율이 3할이 넘습니다. 3할 1리를 기록을 했고요. 100경기 이상을 때렸는데 3할 때 타자들이 6명이나 박경기 이상 뛴 선수 중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홈런이 모두 161개로 넥센이 196개인데 넥센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홈런을 아주 많이 치고 있어요. 간판 선수의 그 성적을 보면 최영우가 타율 3할 5푼 4리에 31홈런에 100타점. 그리고 박성민도 4할 2푼 5리에 27홈런. 최태인 3할 1푼 8리에 14홈런 99타점. 이승엽 선수 3할 8리. 나바로 3할 1푼. 이 정도로 해서요. 주전 선수들이 3할대를 다 치면서 두 자릿수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예. 수력이 이전보다는 조금 약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그래도 우승한 게 이 타력, 방망이 덕분이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런 일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유럽 축구에서는 난투극이 발생해서 경기가 취소됐다 그러네요. 예? 네. 유럽 축구 선수권대 예선 경기 세르비아하고 알바니아 경기가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에서 열렸는데요. 그쪽 분들이 좀 굉장히 큰 분들 잘하시죠. 예. 네. 전반 41분에 사단이 났습니다. 알바니아의 과거 영토와 국가 위상을 찬양하는 깃발이 한 무인기에 매달리고 그라운드에 등장했어요. 그게 난투극을 촉발시켰는데요. 세르비아 선수는 이 무인기에 달린 알바니아 깃발을 붙잡아 떼어내려고 계속했고요. 예. 이 과정에서 세르비아 팬들이 운동적으로 난입을 해서 플라스틱 의자로 알바니아 선수를 때리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는데 아시겠지만 세르비아와 알바니아는 코소보 독립운동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었죠. 예. 코소보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세르비아 영토 내에 있는 알바니아인들이 주축을 이뤘던 지역인데 2008년에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알바니아는 코소보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주권국으로 인정을 했지만 세르비아는 아직도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유럽 축구 연맹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들어가서 양국의 잘잘못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인천에서 세계 최고의 여자 골프 선수들이 출전하는 APGA 투어 대회가 열리는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를 수확하면서 부활을 알린 한국레슬링협회가 이 출연금 기탁 여부로 내부 분쟁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어제 대한레슬링협회 임성순 회장은 협회의 불투명한 출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또 검경 4대학 비리신고센터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협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레슬링 협회 이사였던 심권호 선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심권호 선수도 어제 기자회견장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예, 일단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 궁금했어요. 예. 이게 누가 이제 저는 양쪽을 다 들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게 진실인지 예. 알고 싶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저희가 심권호 선수를 모시게 된 것도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모신 거거든요. 사실 이런 네. 싸움은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네. 한쪽이 자기만 옳다고 그러면 안 되죠. 우선 양측 입장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출연금을 이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아시안게임 가기 전에 예. 일단은 이제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 네, 폭행 해가지고 폭언 이렇게 당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출연금을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깨끗하게 누구한테 출연금을 달라고 그러죠? 일단은 이제 집행부에서 출연금을 이제 낸다고 하는 출연금을 빨리 달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임성순 회장한테 회장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네. 레슬링 협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빨리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예, 빨리 달라 하는데 자기는 일단은 내가 집행부를 이제 임성순 회장님이 일단은 레슬링을 처음 들어오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를 깨끗하게? 이제 레슬링이 조금 그동안 되게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실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그러니까 규명할 건 규명하고 털고 털고 예. 깨끗하게 자기가 이제 새 출발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도 알고 싶은 건 알고. 예.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감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내부 감사가 아니고 외부 감사를 하자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출연금 문제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출연금을 빨리 내라 그러는데 신임 임성순 회장 측은 일단은 좀 여러 가지 불투명한 걸 투명하게 하고 예? 털 거는 털고 가자. 그래서 외부 감사를 신청했더니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 발단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감사를 받기 전에 일단은 아시안게임 전에 출연금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임성순 회장님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임성순 회장님이 자꾸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룬다. 예, 미뤄가지고 해가지고 이제는 회장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제는 회장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게 된 거였죠. 그 전날에. 그러니까 그 전날이란 건 기자회견 전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선수 회장은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발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군요. 예? 예, 그렇게 됐죠. 이제 이제 임성수 회장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부당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저는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정말 있는 일이었었는지 아니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게 증거를 확실한다면은 정말 집행부가 정말 잘못한 거고 증거가 없으면은 임 회장님이 정말 이제 실수한 거였죠. 근데 그거야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네, 이제 고발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증거는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증거는 아직 내놓은 게 아직 모르신다 이 말씀이신데. 네, 녹화가 해가지고 녹화 다 되고 일단은 사진까지 다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출연금을 보통 회장들이 이렇게 내고 취임을 하는 모양이죠? 일단은 그거는 회장 마음 아닌가요? 그렇군요. 기여를 하겠다. 그걸 굳이 그게
언제까지 낸다, 그거는 회장에 대한. 그렇겠죠, 그거야. 그거 이제 자기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지, 제가 그런 거지. 그게 회장 취임하는데 출연근무 자체를 어떻게 해야지 언제까지 내야 된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그 출연금이 없어도 레슬링 협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선수들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이제 조금 약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네. 이제 부족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는 협회에서 이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죠. 우리 심 선수께서 이 메달 따고 이러셨을 때 포상금 같은 거는 제대로 받으셨어요? 저는 지금 이제 몇몇 선수 지금 이제 메달 딴 선수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바로바로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 예. 바로바로 안 나오는 모양이죠. 예, 저는 바로바로 받았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예. 레슬링 협회, 이 우리나라 레슬링이 사실 제일 처음에 제 기억으로 양정모 선수인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있잖아요. 예, 76년 모트리올 올림픽 맞습니다. 해가지고요. 예. 그때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힘이 됐고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슬링이 사실 우리 국민한테 그만큼 중요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 좀 어떻게 슬기롭게 잘 마무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임 회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양측에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임 회장님이 이제 발언한 거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확하게 법원에서 정확하게 좀 잘 해줘가지고 이게 흑백을 갈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선수들은 그런 거에 신경 써가지고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좀 어떻게 잘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레슬링 협회 이사였던 심권호 선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 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목요일 4부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로 꾸며주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예,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최근 한 아파트 경비를 서시는 분이 분신 자살을 시도해서 정말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비하시는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비 노동자시죠. 바로 그 사건이 났던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김기란 선생님 나오셨고요. 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기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째 지금 이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째 하고 계시군요. 예, 2년째. 그러면은 그 해당 아파트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지금 바로 그 해당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경비 노동자이신 이모 씨가 그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는데 불을 붙였는데, 네네. 10월 7일이었었죠? 네네네. 일단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전치 3도 화상을 입고 3분의 2가 지금 현재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현재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지금 이제 전혀 말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분이 지금 이 연세가 53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예. 61년생입니다. 저랑 동갑이신데. 자녀분들도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가족들이 일단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가족분들하고 좀 만나보셨습니까? 예, 가족분들하고 이제 하루에 한 몇 번씩 좀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요. 예. 요거는 지금 현재 이만섭 씨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인하고 현재 같이 근무하는 동에 있는 그 목격자하고 그 경비원의 진술 토대로 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분은 이제 좀 아무런 대답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의식은 있으신데요. 의식은 있으신데 지금 현재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에 있는 그 어르신, 나이 드신 분이 경비원들한테 진짜 참 이 두 분한테 너무나 질타를 많이 하시고 진짜 아니라 재활용 수거하는 날도 꼬챙이 들고 다니는. 예. 그 분리수거하는 게 페트병 여러 가지 이제 분리하고 있는데 그 분리된 데서라도 유달리 그분만 그냥 꼬챙이를 갖고 다니시면서 거기를 다 밑에까지 확인하면서 경비원들한테 다른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진짜 심한 욕설을 좀 해가면서 진짜 아니야말로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심한 질타를 하고 있고 하물며 이제 또 음식물 같은 거는 이제 다른 입주민들께서는 차에 봉다리에 좀 싸가지고 아저씨 참 수고하신다면서 이제 좋은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갖다 주시면서 이거 좀 드시고 가십시오 하는 분들 있는 반면에 이 할머니께서는 그 5층에서도 진짜 이게나 야 경비 해가면서 좀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그 5층에서까지도 좀 던져줍니다. 근데 본인의 주장은 뭐냐면 몸이 불편해서 1층까지 내려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5층에서 던졌다라는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지금 그날 이제 기자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아프신 분이 그렇게 자주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매일 나오셔갖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분신하신 이분 말고도 많은 경비분들이 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에서는요, 뭐 나름대로 해서는 다 이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입주민들께서도 다 좋으셔가지고. 당연하죠. 대부분은 다 좋으시죠. 그래서 뭐 다른 경비원들은 뭐 다 근무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독이 이 동에서 이분만 그렇게 질타를 받아가지고 같이 24시간 교대하시는 이 두 분만이 이제 참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산재 처리 문제. 이게 이제 우리 분신하신 이모 경비 노동자분께서 이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니까 산재로 안 되면 감당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시민사회단체들도 노동단체들도 산재 처리를 호소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에서도 유력한 정치인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건 산재 처리돼야 될 것 같다 하니까 오늘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조사도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일면 저희가 그 업무 중에 회식하다가도 뭐 다치면 다 산재 처리가 되잖아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스스로 상처를 내신 경우긴 하지만 업무 중에 극심한 스트레스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산재 처리가 돼야 된다고 저희가 호소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우리 김기란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경비 용역을 맡은 회사는 뭐라 그럽니까? 네, 한국주택관리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해서 이제 여기 신인자 아파트 입대위에서 이제 결과를 나오는 대로 해갖고서 같이 협조하기로 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같이 협조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상 사후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게 좋은가 해가지고서 이제 같이 협조를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협조라는 뜻은 뭐 다른 걸 뭐 있겠습니까?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보상비가 치료비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2대 수술 받는데 지금 현재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수술 받는데.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가냐면은, 지금 이제 저기 세포 이식 수술 받는데 약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제 산재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이 비슷한 병원에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서 이게 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가지고서 그걸 되는 쪽 가능성이 있다 해서 1,800만 원 들어갔고 또 이 부인께서 이제 150만 원을 입금하라고 그래서 150만 원 입고 그리고 비급여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험이 안 되는 그 치료비나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보호자께서 내셔야 된다고 그러길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주택관리에서도 이제 어제 답변하시기로는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결과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입주자 대표께서는 어저께 이제 임원회의가 다 열렸습니다. 동대표회 열렸는데 뭐 별다른 반응은 없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뭐 얼마 내놓는다는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입주민들한테 이제 좀 돈을 좀 걷는 쪽으로 해가지고서 모금을 해갖고서 한다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선뜻이 모금에 참여할 분들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입주민들이 뭐가 저기 된다고 해서 아무 뜻도 모르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을 모은다고 그래서 뭐 선뜻이 나오리라고는 잘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처장님 그 시민단체 참여연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이 경비 노동자들이 이제 감시 단속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최저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그 예를 들면 급여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이제 받게 된 거니까 일종의 감정 노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안 그러시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해라 우리 경비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제 우리 김기란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입대위 줄여서 입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라고 법적으로 대표 기구가 있거든요.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간에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용역업체 바뀔 때마다 일자리도 바로 잃게 되고 또 민원 하나 들어가면 바로 또 잘리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평상시에도 굉장한 스트레스 압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금 경우처럼 결국 직접 사용자가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아파트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를 위해서 소중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보면 또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이었고 다 아버님들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로 시민 노동 저희 단체들도 같이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진걸 차장님께서도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 선생님이 2년 정도 그 해당 아파트에 일하시면서 좀 평상시에도 예를 들면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뭐 어려움은 그다지 뭐 이렇게 근무하면서는 저희가 주어진 임무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주차가 굉장히 종목이는 심각한데요. 왜냐면 오래된 아파트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상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요즘들은 이제 뭐 차들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럭저럭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난하게 전 경비원들이 뭐 부지런히 또 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가 이제 저녁 시간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실 때 이제 그때 예, 차를 좀 이동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차를 갖다 뭐 킬 갖다가 많게는 한 120개, 100개 비상키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 사례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는 한 경비원이 차를 이제 이동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 상대편 거기 주차돼 있는 차를 갖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천한 몇백만 원을 물어낸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크고 작은 사고는 뭐냐면 좀 뭐 비 오고 막 이럴 때 어두울 때 이제 밤에 차를 빼다 보면 이제 살짝 뭐 좀 기스가 날 정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어디서 누가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원들이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 가지고서 뭐 한 70만 원 정도, 100몇십만 원, 적게는 뭐 한 7, 8만 원 정도는 뭐 개인 부담, 개인들이 다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비 일만 하셔도 바쁜데 거기에다가 택배, 그다음에 주차 관리, 고지서 배부,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쓰레기 분리수거 원래 그게 경비 선생님들 일 아니었거든요. 근데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거 아파트에서 하는 모든 잡일을 동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용역업체가 대부분인데 용역업체가 바뀌거라든 용역업체 말 한마디면 바로 잘리고 그러니까 평상시 그리고 이제 노동이라는 것도 보면 12시간씩 이교대를 한다거나 어떤 경우는 24시간씩 이렇게 일일 교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그 경비 초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자만 있지 이렇게 앉아갖고 밥 먹을 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동을 존중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임주자 대표가 사실 조금만 더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그런 처우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0575님 경비원들 덕분에 아파트 주민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인간적인 대우 해드립시다. 3021님 저희 아빠도 경비원이신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자신의 아버지라 생각한다면 이런 일들은 없어질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고용 불안도 사실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고용 불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께서는 이제 그 용역업체를 저희도 이제 한국주택관리에서 이제 용역업체에서 이제 위탁관리를 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업체가 이제 바뀌면은 전 또 이 경비원들이나 그 관리에 있는 관리소 직원들도 또 다 바뀔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신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바뀌지 않고 그냥 꾸준히 있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일이라도 좀 길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갖고서 이제 용역업체가 좀 바뀌고 그러면 이제 또 굉장한 또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을 갖고 있고 저희는 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이제 연령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옆에 아파트에서 보면은 보통 65세 아니면 67세까지도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주자 대표께서는 60세를 아주 못 박아놓고 고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 경비원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나이에 60세 나가도 아직까지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제 60에서 지금 전부 그 라인을 잡고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나는 입주자 대표에서도 어저께도 이제 그 연령권을 갖고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입주자 대표께서는 이번에 그 이만수 씨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무반응이에요. 뭐 본인들이 이제 입주자 대표의 기금으로서라도 좀 이렇게 치료비를 좀 해줄 수가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그거는 절대 못 내놓는다. 그리고 이제 전 주민들의 이제 그 성금 모는 걸 해갖고서 이제 충당하기로 이제 어제 이렇게 합의를 보셨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그 입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주시고 뭐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만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막대한 그 치료비가 한 6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게 억이 넘어가는 돈이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갖고 다행히 좀 되고 산재가 되면은 좀 이상이 없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이제 사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돈만 걷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조서도 굉장히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한테는 지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완구 원내대표도 가셨지만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군영 사무총장도 제일 먼저 방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실제로 방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분들도 어제 제가 만나갖고 그럼 국회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가 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가져갖고서 거기서도 그 국회의원분들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런 어려운 역경이고 경비원들이 지금 이 사후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에서 이런 걸 좀 다루자고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긴급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분들도 대치나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산재적으로 좀 깊게 알아봐가지고 대수나 산재 처리가 우선 제일 급한 거니까 그것도 하고 나머지는 경비원들의 이제 그 사후 관리나 이런 거 너무 지금 어렵게 근무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국정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어제 그래서 기자회견을 좀 갖췄습니다. 지금 아까 정견 말씀 저희도 이제 시민노동단체들도 이참에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 우리 주변에서 좋은 일 해주시는데 오히려 가장 열악한 처우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금 정년 이야기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 아버님들이 대부분 50대 중반에 명예퇴직 당하거나 회사에서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기도 좀 어려워서 사실 이렇게 경비 단속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60살이면 나가라. 근데 요즘은 뭐 사실 80세, 90세까지 건강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년을 어떻게 이 직종에 있어서는 더 늘릴 수 있는 건지를 계속 저희가 한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용역업체 바뀌는 문제하고 일부 입주민들이 함부로 대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년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일 같은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국회 이쪽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도 철저히 파헤치고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맘만 먹고 나서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제도 개선을 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국의 입주자 대표자에게도 저희들이 호소를 해야죠.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 일하시는 분의 분실 사건 바로 그 현장에서 일하시고 있는 김기란 선생님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